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윤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성공가계부의 이서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연 대표님,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공가계부의 이서연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성공 가계부를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령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가 네. GDP와 거의 맞먹는 1,500조. 그렇죠. 예, 네.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도 이제 부채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개인도 사실은 가계부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용 등급 체계가 바뀌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오늘은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네. 네, 저는 이렇게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대표님 어디 갔나? 네. 네,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예. 네네. 너무 매력적인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출이자를 사실 줄이는 방법은 대출금을 없애는 거겠죠. 예. 아, 네. 네. 우선은. 네. 네. 대출금을 갚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네. 대출금을 사실 한꺼번에 갚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선 그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저는 그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 네 가지. 네. 네네.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그 대출 받으시는 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은행이 신용카드나 일단 체크카드 이런 것 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급여 이체를 하고 또 이 본인의 자동 이체 뭐 보험료라든가 네네. 네, 이런 것들을 2건 이상 그 출금을 예약해 놓으면 네. 그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거래가 없던 은행이라도 네.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음흠. 그 은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급여를 이체하고 또 그런 은행이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요구 조건을 잘 이행하시면 음. 대출 금리 감면이 가능해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고요. 네. 이거는 번째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금리나 요구권. 네네. 그래서 이 대출 금리 그 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자의 신용 등급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 소득이 상승을 했거나 네. 아니면 뭐 재산이 증가했거나 네네. 아니면 변호사나 뭐 회계사 등 이런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네네. 이렇게 그 본인의 여건이 좋아지면 나의 그런 상환 능력이 좋아졌으니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급여가 오르고 그다음에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개인의 그 부채 비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그다음에 비율? 네. 소득 대비 월 상환 그 비율, 네네. 이런 것들이 기준이 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0%고요. 네네. 그다음에 소득 대비 월 부채 상환 금액은 30% 이하로 사실 네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금리나 요구권은 사실 최근에 네. 생긴 제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네네. 대상이 되는지. 네. 네네. 네, 이 대출 금리를 보통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결정이 되는데요. 네네, 네. 기준금리는 이런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분이 다 공통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대출 받을 때 개인마다 대출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가산금리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은 이러한 그 가산금리를 조정해서 대출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출 거래 약정시와 비교해서 본인의 신용 등급이 개선이 되었거나 네. 승진 등 이렇게 일정한 요건이 해당이 되면 네네. 그 개인이나 기업은 네. 은행이 그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랑 가산금리를 더했을 때 이 가산금리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2018년 작년이죠. 네네. 작년 기준으로 그 시중 은행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건수 약 20만 건이고요. 네, 굉장히 많군요. 네, 이중 그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인 은행의 수용률이
무려 46.7%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면 사실 금리나 요구에 따라서 받아들인 게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명 우리가 중에 볼 한 수가 명은 받아들인 있는 거죠. 거네요. 거의 아, 뭐 네. 약 50%에 가까우니까. 네, 네. 현재 대출 받고 계신 분들 이거 네네. 꼼꼼히 찾으셔서 요청을 좀 하시면은 실제로 그렇- 도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은 맞습니다. 거네요. 네. 예. 예. 자, 그다음에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제 나머지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세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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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뭐 부채 이자를 줄이는 것은 부채를 갚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네. 그래서 이 부채 상환하는 습관을 사실 가져야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저축도 습관이고 지출도 습관 아닙니까? 저희 네, 이렇게 네, 주변에서 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이 부채 상환도 습관이기 때문에 음. 자기 소득의 매월 몇 %를 내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지 하겠다. 네. 네. 10%를 뭐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 네. 20%를 사용하겠다 네, 네. 이런 비율을 결정을 하셔갖고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소득이 얼마냐, 자기 지출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하. 다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단 갚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예, 소액이라도 네, 예, 네, 네. 평생 그 저기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보셨죠, 대표님? 네, 해봤어요. 네, 근데 잘 안 갚아지죠. 안 갚아져. 맞습니다. 네. 예, 네. 급하지 않고 다른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많이 때문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소액이라도 갚는 것이 중요하고요.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자. 네, 그리고 아까 네. 마이너스 통장 말씀하셨는데 네, 네. 마이너스 통장을 이 급여 통장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네네. 그냥 마이너스 통장은 빚통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막 급여 통장으로 막 거기에 급여 나중에는 들어가시거든요. 뭐 섞여가지고 그렇죠. 이게 내 돈이지, 네 돈이지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급여 통장이 따로 빚통장이다. 네, 따로 통장을 따로 갖고 예, 있자. 갖고 네.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네. 부채를 상환하실 때는 아주 긴급한 부채, 안 갚으면 큰일 나는 것들, 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우선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이 이자율이 높은 거, 네네. 예, 그것을 이제 그 상환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부채 금액이 적은 거. 적은 거. 예, 소액의 부채들을 예, 뭐 얼마 안 돼, 특히 약관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네네.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거 굉장히 소액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별로 안 쓰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털어내는 습관을 네. 예, 가지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 재정 건전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 자, 대출을 매월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네. 꾸준히 갚아나가는 습관을 그렇- 들이자. 그렇죠. 네,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은 네. 생활비나 교육비 같이 당장에 쓸 돈도 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드는데 네. 이 긴급한 부채가 아니면은 이거를 네. 이제 털고 가는 게 사실 네, 네.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하고 하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느냐는 또 굉장히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네. 기억해뒀다가 네. 자기의 재무 상태를 좀 확인해보는 작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대출 네. 이자 줄이는 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네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건데요. 갈아타는 거. 그렇죠. 아, 예, 예, 예. 예. 근데 뭐 대환대출이라는 거는 아까 뭐 이해하시겠지만 새로운 네네.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아서 이전의 대출금을 이렇게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그 신용 등급이 좋아졌거나 그다음에 신용 그 전문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다면 네네. 예, 그래서 그 대출 리모델링을 통해서 네.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하지만 이 각 금융 기관별로 대출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다양하죠. 예, 네. 그리고 각 지점마다 또 은행 지점마다 네. 그 대출 뭐 승인 금액도 다 다르고 네, 네. 하기 때문에 네. 개인 소비자들이 이것들을 일일이 다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요즘에 또 전문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 찾아가야 돼요? 대출도 그 전문 대출 상담사가 계시거든요. 전문 대출 상담사. 네네. 아, 그래서 전문 네. 대출 상담사에 사실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네. 도움이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상담 그거 안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상담은 해드리지만은 네. 그 실행은 전문 대출 상담사하고 하셔야죠. 아, 저는 이거 전문 가- 대출 가- 상담사에 자격증이 없으니까. 아, 그것도 네. 자격을 갖춰야지 그 상담을 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그렇죠. 아하. 예. 그래서 요즘에 네. 그 인터넷에서 그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같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런 그래서 경우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네. 돈이 급하시니까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핸드폰에 070 전화 무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거나 아. 이렇게 했을 때 뭐 얼마를 입금해라. 예,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입금을 했는데 그게 다 사기인 거예요. 아. 돈만 날리고. 네. 아, 요새 그런 경우 꽤 많이 또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이나 뭐 글 같은 거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믿을 만한 네. 그 전문 대출 상담사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 분들은 다 이런 금융기관, 은행이나 네. 이런 금융기관이 하고 또 대출 위탁법이라고 음. 다 예약, 그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네, 네. 그 전문 상담 번호가 있습니다. 그분들 명함에. 아. 예,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만 조회를 해도 네. 예, 이분이 전문 대출 상담사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번호가 또 이렇게 부여돼 있군요. 네네. 면허 번호 같이. 그렇죠. 명함에 그 아, 대출 네네. 상담사 번호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렇게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대출 음. 전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그분들은 이제 그 전체 금융기관에 뭐 은행뿐만 아니라 네네. 뭐 제2금융권, 캐피탈사, 막 카드사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얼마의 승인이 날 거고 이렇게 한도 같은 것도 또 이게 또 계절별로 또 있더라고요. 네네. 뭐 초에는 조금 대출 한도가 많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말로 뭐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아. 대출 금액이 적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승인이 어렵더라고요. 대출 아, 대출 네. 그 이렇게 시기가 나갈 때. 언제냐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 네.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 자금이 필요하면 전문 대출 상담사하고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네. 이때쯤 대출 신청을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4가지 방법을 좀 알아봤어요. 네, 네.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 네. 네. 아마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면은 내가 얼마나 대출 받았냐, 뭘로 대출 받았냐에 그렇죠. 따라서 또 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자격증이 있는 그렇죠. 전문 대출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아무하고나 막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맞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네.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네, 다음에도 우리 이서연 대표님하고 꾸준히 우리의 가계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네.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봬요.